안녕하세요. 여우TV입니다. 오늘은 제가 사용하는 자전거를 어떻게 세차하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셔서 제가 사용하고 있는 자전거 중에 그래블 바이크를 세차하는 모습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일단 여러분께 세차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전에 이 세차하는 방법은 굉장히 주관적으로 제가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라는 걸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따라할 수 있다면 함께 하시면 좋지만 저는 이제 직업 특성상 메카닉이기 때문에 좀 저한테 맞는 방법으로 특화되어 있다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래블 바이크를 세차하기 전에 자전거에 달려있던 짐들을 다 뺐습니다. 이렇게 가방들을 다 빼낸 상태입니다. 자전거는 빼서 이렇게 세차를 할 공간으로 넣어뒀습니다. 그래블 바이크는 진흙이라든지 이물질 같은 것들이 들어가도 큰 문제가 없도록 원래부터 제작되었고, 저도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구동계를 일반 케이블을 사용하지 않는 DI2 유압 그룹셋으로 세팅을 했기 때문에 이물질이 좀 묻더라도 제품의 성능에 크게 지장이 없는 제품들로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큰 부담 없이 바로 물 세차를 하게 됩니다. 이제 한번 세차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처음에는 큰 부담 없이 그냥 바로 자전거에다 물을 뿌려요. 자전거에 묻어있는 진흙들과 이물질들을 물로 씻어 내릴 수 있도록 조금 따뜻한 물로 자전거 전체에 물을 뿌립니다. 평소 때 자전거를 물 세차하는 걸 전 굉장히 안 좋아하는데 그래블 바이크는 좀 달라요. 원래부터 진흙이라든지 비가 온다든지 눈이 오는 환경에서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생각을 하면서 구성을 했기 때문에 물을 뿌리는 부분에 대해서 크게 저항감이 없습니다. 물론 지금 세팅해 놓은 바테익 같은 경우에는 물기를 어느 정도 머금고 있으면 오랜 시간이 지나면 곰팡이가 피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테익 쪽은 좀 빠르게 건조시켜주는 걸 주의하고 있어요. 다운 튜브랑 탑 튜브도 이물질이 잘 씻겨 나가도록 아래쪽에서도 물을 뿌립니다. 이렇게 물 뿌리기가 끝나고 나면 자전거를 빼서 작업대에 바로 걸고 있습니다. 자, 작업대로 한번 걸어볼게요. 일단 자전거가 물에 젖은 채로 바로 작업대에 자전거를 걸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세차랑은 좀 다를 겁니다. 전 이 상태로 바로 부품을 분해를 할 겁니다. 이게 실제로 제가 그래블 바이크를 세차하는 방법입니다. 한번 보시죠. 자전거를 세차할 때는 이렇게 튜빙별로 먼저 닦아가면서 세차를 하면 좀 더 빠르게 세차를 할 수 있습니다. 닦았던 부분을 다시 닦는다든지 하게 되면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튜빙별로 세차를 하면 닦았던 부분을 또 닦지 않고 빠르게 세차할 수 있어요. 일단 처음에는 자전거에 물을 뿌려서 붙어있던 흙먼지들을 털어냈지만 혹시나 덜 닦였을 부분을 위해서 물티슈를 가지고 한 번 더 꼼꼼하게 닦아주고 그 다음에 프레임에 묻어있는 물기들을 제거를 할 겁니다. 평소에는 이렇게 비비 앞쪽까지만 닦아내지만 이번에는 비비까지 다 분해를 해서 청소를 할 거예요. 비비 쪽이나 헤드셋 쪽에 물이 들어가는 건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편입니다. 이제 계속 고민하면서 꼼꼼히 타려면 정신건강에 해롭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막 타고 나서 비비 베어링이 상한다거나 헤드셋 베어링이 상할 때는 그냥 헤드셋 베어링이나 비비 베어링을 교체해버리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쓰고 있어요. 중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방법은 그래블 바이크를 세차할 때만 쓰는 방법입니다. 로드 바이크를 세차할 때는 다른 방법으로 세차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라이딩하고 나서 세차를 하면 세차하는데 손이 너무 많이 가고 번거롭지 않냐고 물어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매번 라이딩 때마다 이렇게 세차를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세차를 할 때는 이렇게 세차를 해요. 평소 때는 그냥 이제 오프로드 구간을 타고 오면 먼지가 많이 묻어 있기 때문에 그냥 프레임에 묻어 있는 먼지만 제거해주는 수준으로 닦아내기만 합니다. 근데 이제 비를 맞았다거나 아니면 눈밭에서 굉장히 심하게 자전거를 타서 자전거가 더러워졌다거나 이럴 때는 라이딩 3번에 한 번 꼴이나 4번에 한 번 꼴로 자전거를 세차를 해요. 물 세차를 하죠. 그럴 때만 이렇게 세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얼추 프레임 쪽은 다 닦았죠? 그 다음은 이제 휠셋을 닦을 차례입니다. 휠셋 같은 경우에도 아까 물을 뿌려서 흙먼지를 좀 흘려보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깨끗해지긴 했는데 물티슈로 이렇게 한번 닦아주면 좀 더 물이 마르고 나서도 부품에 얼룩이 진 것들을 없애고 깨끗하게 청소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그래블 바이크라는 걸 감안해서 너무 깨끗하게 하기보다는 적당한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닦아내는 게 나름대로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포크도 이렇게 닦아주고요. 커브 쪽도 이렇게 닦아줍니다. 그리고 프리바디도 닦죠. 로터 쪽은 가급적이면 손을 대질 않아요. 로터가 많이 오염됐다고 한다면 그냥 대충 닦아내고 나서 이 윗부분을 디그리서로 깨끗하게 닦아내면 브레이크 로터에서 나는 소음을 없앨 수 있는데 딱히 이제 문제가 없다면 닦아내진 않습니다. 스포크 크로스 되는 부분이 맞닿아 있다면 이렇게 스포크를 움직여가면서 닦아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평소 때 이물질을 관리를 해주지 않으면 나중에 크로스된 부분에서 소음이 날 수 있어요. 탈 때마다 뭐 띠링띠링 소리가 난다거나 팅팅팅 소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잘 관리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휠셋은 다 닦았고요. 자, 이제 헤드셋 쪽을 열어줄 겁니다. 갑자기 왜 헤드셋을 여냐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세차를 할 때 한 번에 DB 쪽이라든지 헤드셋 같은 부분의 베어링들을 관리해주면 좋아요. 헤드셋은 워터프루프가 되는 스타일의 그리스를 발라두면 쉽게 녹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오염물을 제거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열어서 세척만 해주면 좋습니다. 베어링을 닦아낼 때는 베어링을 분해해서까지 닦겠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냥 가볍게 베어링의 겉면만 이렇게 닦아내고 있습니다. 베어링이 안쪽까지 상하게 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별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베어링을 그냥 교체하는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베어링이 녹이 슬지 않았죠? 겉에 흙먼지 정도만 낀 정도 수준이에요. 잠깐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바쏘 8타를 좋아하는 이유가 바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크라운 레이스 부분에 이쪽으로 베어링을 띄울 수 있는 크라운 레이스가 분리 형식으로 포크 크라운 레이스 부분을 벗게 돼 있고 기존의 크라운 레이스랑은 약간 달라요. 그리고 어퍼캣 자체가 어퍼캣이 위에서 아래쪽으로 깊게 내려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프레셔링이 좀 깊게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베어링이 프레임 헤드컵 안쪽으로 깊이 들어가요. 그리고 그 베어링이 들어가 있는 부분 쪽을 위에 부품들이 잘 감싸주기 때문에 이물질이나 물기가 쉽게 프레임 안쪽으로 유입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좀 험난한 코스를 탄다 하더라도 부담이 좀 적은 편이죠. 그럼 이제 분해했을 때 얼른 프레임의 물기를 좀 깨끗하게 제거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헤드셋을 윤활합니다.
그리스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워터프루프 성능이 들어가 있는 그리스를 쓰면 좋습니다. 뭐 안 쓴다 하더라도 베어링에 들어가는 부분에는 그리스를 좀 충분히 많이 발라주면 이물질로부터 베어링이 녹쓰는 것들을 방지하고 보호할 수 있습니다. 바리 쪽도 충분히 발라주고 크라운 레이스 부분도 이럴 때는 아낌없이 듬뿍듬뿍 발라주는 게 좋죠. 그리고 크라운 레이스 부분에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크라운 레이스는 그 포크 쪽에 박히는 스타일이 아니라 포크에 결합은 되지만 베어링을 위쪽으로 좀 붕 띄울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다소의 프레임들이 대부분 그런 그 크라운 레이스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얘들은 좀 특이해요. 포크에 끼우고 상단 베어링에 윤활을 하고 특히 베어링 쪽에 윤활을 많이 한 편입니다. 저는 뭐 비 온다고 자전거 타러 안 나가고 이런 건 아니라 비가 오면 또 신나게 비가 오는 날에 라이딩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비 오는 날 라이딩을 하면 비가 올 때 라이딩을 했을 때만 느낄 수 있는 느낌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 시원하고 젖는 느낌이 좋아서 그래블 바이크를 들고 나가서 비 오는 날 라이딩을 하고 나는데 그때 또 그것만의 매력을 느끼죠. 컴프레션 링도 윤활을 합니다. 컴프레션 링에 윤활을 해두면 이 스티어리 튜브를 타고 물이 흘러내려서 베어링 쪽으로 수분이 침투되는 걸 어느 정도 막아줄 수 있어요. 그래서 컴프레셔닝도 윤활하는 게 좋습니다. 이건 메카닉마다 견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각자 취향대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스티어리 튜브에 고정하는 고무링 쪽은 그 어퍼캡이죠. 고무링 쪽은 저는 윤활을 하는 편이에요. 윤활을 안 하면 고무가 너무 빡빡해서 씹히기 때문에 저는 윤활을 하는 편입니다. 글자를 포크의 방향과 맞춰서 이제 결합을 할 겁니다. 그 전에 하단 베어링도 윤활을 해야죠. 예전에 그림을 그렸었는데 자전거 정비를 하면서도 붓을 쓸 줄은 몰랐어요. 근데 손으로 바르는 것보다 생각보다 꼼꼼하게 잘 발려서 붓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윤활이 다 됐죠? 그러면 크라운 레이스 위에 이렇게 베어링을 위치시켜주고 그대로 꽂으면 됩니다. 스티어리 튜브 부분에 묻어있는 그 윤활제는 닦아주세요. 깨끗하게 닦아주시고 이게 방향을 맞췄죠? 이제 바로 핸들을 올립니다. 아까 포크를 뺄 때 안에 들어가 있던 컴프레션 플러그를 뺐어요. 왜냐면 컴프레션 플러그가 포크를 바깥쪽으로 밀어내서 부풀어 오르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컴프레션 플러그를 포크에서 빼야 스티어리 튜브가 부풀어 있는 게 줄어들어서 쉽게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스템을 스티어리 튜브에 물리고 나서 컴프레션 플러그를 다시 넣을 겁니다. 자, 아까 뺐던 플러그를 다시 포크에 넣어줍니다. 그 컴프레션 플러그의 트임이 포크 앞쪽으로 향하게 해서 넣어줄 거예요. 왜냐면 스템 쪽의 트임이랑 같이 방향을 맞추게 되면 그 힘을 받았을 때 그 플러그의 트임 부분이 스티어리 튜브 안쪽에서부터 포크를 벌려버리기 때문에 스티어리 튜브가 내부에서부터 벌어지면서 스템이 조이는 부분에 트임과 맞물리게 되면 크랙이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양방향으로 어긋나게 트임을 맞춰줍니다. 타캡을 설치하기 전에 타캡 볼트 머리 아래쪽도 윤활을 이렇게 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장착할 볼트의 나사산에도 윤활을 하죠. 고정할 때 적당한 강도로 조여야 되는데 몇 뉴턴으로 조이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이거는 정해진 토크 값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핸들을 돌렸을 때 핸들은 잘 돌아가지만 포크가 앞뒤로 유격은 없는 정도 수준으로 조여야 됩니다. 자, 고정이 됐으면 토크렌치로 스템 고정 볼트를 조여줍니다. 양쪽을 번갈아 가면서 조여야 되죠. 조립하면서 그리스가 묻었던 부분은 이렇게 닦아줍니다. 그리스가 묻어있으면 그리스에 의해서 색깔이 변색될 수 있기 때문에 청소를 하는 겁니다. 비비를 꽤 오랫동안 쓰면서 비비 안에 있는 베어링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비비를 교체를 할 겁니다. 일단 기존에 있는 비비를 분해하고 윤활을 한 뒤에 자, 이제 새 비비를 장착합니다. 자, 이제 비비 교체까지 끝났습니다. 이제 아까 분해했던 부분들을 닦을 겁니다.
자, 부품들을 닦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통에다가 디그리서 원액을 사가지고 중화제로 중화를 시켜서 이렇게 담아 놓는데, 부품을 담궈서 이렇게 빠르게 때를 제거한 다음에, 디그리서 중화제 같은 경우에는 다 닦아내고 나면 이렇게 부품을 닦은 상태에서 겉에 묻어있는 것들을 때째로 어느 정도 닦아내고 나면 그대로 다 기화돼 버려요. 그래서 딱히 이제 뭐 물로 헹궈낼 필요 없이 바로 닦아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닦아내고 나면 윤활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날아가기 때문에 굉장히 윤활을 잘 해줘야 돼요. 부품을 한 대에 모아놓고 닦으면 부품들끼리 서로 부딪혀서 스크래치나 상처가 날 수 있지 않냐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물론 손님들 걸 세차할 때는 이렇게 한 번에 다 때려놓고 세차하는 게 아니라 각 부품별로 스크래치가 나지 않는 부품들끼리 모아서 세차를 하고 있고, 제 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단 저는 막 쓰는 그래블 바이크이기 때문에 비록 이제 부품들은 전부 다 듀라에이스이긴 하지만 어차피 나가서 산에서 타다 보면 상처 나거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쉽게 생기는 일이기 때문에 부품들의 스크래치가 나는 건 그다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작업의 속도를 올리기 위해서 제 자전거 부품들에 있어서, 제 자전거 부품들 중에서도 그래블 바이크 부품들에 있어서는 그냥 한 곳에 다 때려놓고 빨리빨리 세차를 하는 편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면서 가장 궁금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렇게 디그리서 액을 담궈 놓고 세차를 했을 때 오염된 디그리서 액은 어떻게 하면 되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지금 이 통은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래서 이 통을 들어 올리면 디그리서 액 자체가 그대로 가라앉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 닦고 나서 남아있던 이물질들은 통에 걸러서 올라오게 되고, 액은 어느 정도 밑으로 내려가게 돼요. 그래서 위에 판만 다시 닦아내고 다시 재사용하면 되고, 밑에 담겨져 있는 디그리서 액이 오염되게 되면 그 액을 전부 다 깔때기로 걸러서 필터링 해버리면 돼요. 필터링하는 깔때기에 이제 나머지 잔여물이나 더러워진 때들이 전부 다 걸러지게 되고, 디그리서 액은 다시 이제 밑으로 투과시켜서 다시 재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사용하게 되면 더러워졌던 디그리서 액을 깨끗하게 만들어서 다시 재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자, 이제 부품들에 남아있는 디그리서 액을 닦아냅니다. 어느 정도 닦아내고 나면 부품에 남아있던 액들은 어느 정도 다 기화가 돼버려서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그 제품의 때라든지 얼룩들은 남아있지 않게 돼요. 이렇게 바로 깨끗하게 되죠. 자, 이제 모든 세척이 끝난 부품들을 조립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세차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던 그 세차 영상이 아닐 수도 있는데 오늘 제가 그래블 바이크를 관리하는 저만의 방법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습니다. 좀 긴 영상이라서 어쩌면 지루했을 수도 있는데 다음에는 더욱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